네, 이번 시간은 한 명의 취업 준비생을 한 달 안에 취업의 짱으로 만들어내는 시간 일치월장입니다. 좋은데요, 그거? 네. 준비하셨구나. 목은 좀 아파요. 네. 네. 자, 취업 준비생 한 분을 집중 코칭에 들여서 이 목표 기업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1대1 끝장 코치님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커리어 101의 임기만 대표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별명을 제가 하나 붙여드렸죠. 돌쇠, 돌아온 유학생. 네, 우리 네. 이도민 씨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의상이 좀 신경을 썼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한 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도민 씨는 이제 끝장 코칭 계속 받으시면서 지난 첫 출연 이후에도 계속 대표님 만나시면서 이제 코칭 받으시고 뭐 받기 전과 후 취업에 대해서 뭐가 제일 달라졌나요? 좀 느끼는 점이 있으세요? 일단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소서를 쓸 때나 혹은 면접을 준비할 때 저와 또 이제 그 회사 또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연관성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오늘 이도민 씨가 보니까 한 줄 만에 표정이 너무 달라졌죠? 약간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밝아지시고 인상도 좀 좋아지시고 맞아요. 검은 양복 입었을 땐 좀 무서웠는데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번 주까지 해서 어디 지원하셨어요? 지난주는 이제 롯데하고 네. 이제 아모레퍼시픽, 이제 현대상선 등 5군데를 지원했고 오, 이제 이번 주는 이제 공기업을 포함해서 이제 한 6군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6군데. 네. 부지런히 지금 지원을 또 하고 계시는군요. 네. 방송에서는 이렇게 짧은 시간 저희가 만나고 있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대표님과 그렇죠. 코칭을 진행 네. 중인데 지난주에 이제 한 주 동안 대표님께 집중적으로 코칭받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지난주에 이제 집중적으로 코칭받은 부분은 이제 자소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가독성과 이제 직무 연관성을 높여서 이제 전문성이 좀 묻어나는 자소서를 쓰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코칭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요. 하나 쓰는데 보통 얼마나 걸려요? 하나 쓰는데 그 전까지는 한 이틀 정도 걸렸지만 이제는 한 하루면 이제 쓸 수 하루면 있습니다. 쓰시는구나. 그래요. 네. 빨라졌네요. 그저 항목도 이제 자소서 항목이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제일 어려워요? 도희 씨한테. 다 어렵지만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입사 후 포부 항목이 이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에 그냥 뭐 성실히 다니겠다, 뭐 좋은 사원이 되겠다 이런 말뿐에 이제 그것만 이제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인터넷 쪽을 좀 찾아봤는데 또 제가 지원하는 재무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없어서 이제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그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들이 입사 후 포부를 또 어려워하는 것들은 사실이거든요. 네. 입사 후 포부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자, 직무를 제대로 모르니 입사 후 포부 내용이 공허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입사 후 포부 내용 중에서 자기가 해야 될 직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가능하다면 본인이 지원할 부서에 대한 기능 정도까지 알고 더 나아가 뭐 취업한 선배라든지 아니면 그 기업에 있는 전직 졸업자들을 찾아가서 전문가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앞으로의 그 부서에서 어떤 전문가로 클 수 있을지 더욱더 상담을 받아서 내용을 좀 더 확장을 한다면 더 좋겠죠. 그래요. 입사 후 포부 뭐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부분이지만 도민 씨도 좀 어려웠다고 하니까 도민 씨는 그 전에 어떤 자기소개서를 썼는지도 궁금해지는데 이도민 씨의 자기소개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직접 볼까요? 네. 자, 보시죠.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 유학생활 초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학업 성취도가 부족해서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전진해서 결국 AICPA도 합격했고 이제는 사회생활 초년생으로서 크나큰 포부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A사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A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먼저 신입사원으로서 빠르게 조직에 녹아들어 배우는 자세로 업무를 파악하겠습니다. 선배님들의 가르침에 늘 집중하고 메모지 만장을 쓴다는 마음으로 몸을 맞추고 기본의 충실함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년 후에는 변화하는 회계와 세금의 영역에서 전문가로서 발전해 있겠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좋은 선배로서 후배들을 잘 이끄는 멘토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실무뿐만 아니라 인성을 갖춘 귀사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네, 라는 그래요. 건데 뭐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는 보입니다만 네. 뭐 자리매김 이런 거 상투적입니다. 너무 형식적이고 메모지를 만장 이런 건 좋아요. 그래요. 이런 건 저도 이제 저기 이 부분. 돌쇠 느낌이 제대로 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무난하다. 네, 뭔가 좀 특출난 건 없이 그냥 무난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10점 만점에 그래도
메모지 만장이 있기 때문에 7점 드리겠습니다. 아우, 후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네. 5년 후에는 이렇게 되겠고 10년 후에는 이렇게 되겠다. 이걸 좀 나눴잖아요. 이 부분이 좀 괜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점? 저도 한 7점. 네. 근데 직무에 대한 얘기가 좀 부족했던 것 같다는 맞아요. 느낌도 있어요. 예, 어떻습니까, 대표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면 공허하고 좀 암울하죠. 그래요? 예, 자기소개서를 첨삭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소개 첨삭은 어떻게 보면 성형수술과도 비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수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견적 불가. 거의 쌍꺼풀 수준이 아니라 네. 부분 첨삭이 아니라 네. 완전히 드러내고 새로 써야 된 양악 수술의 개념 아이고. 정도가 될까요? 그 예. 그 위험한 수술입니다. 양악수술. 예.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점수를 후하게 준다 하더라도 여기 이 이도민 씨의 초기 입사 후 포부는 10점 만점에 한 3점 정도 드리고 싶네요. 3점 정도. 예. 여기 보면은 아까 그 자기소개서에서도 제가 빨간 부분으로 이렇게 표시된 맞아요. 부분들이 있었죠. 네네. 잘 써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었거든요. 일단은 이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쓰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일단 이 자소서는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들이 자기소개서를 5개 미만으로 썼을 때 보여지는 현상들이 공통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뭐 본인이 어떤 재무회계 부서에서 어떤 전문가로 성장해야겠다는 구체적인 성장 경로도 보이지 않고 회계 직무와 관련된 키워드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점. 그리고 전형적인 패턴을 쓰고 있어요. 초, 중, 장.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라는 내용이 없는 공허함이죠, 이게 바로. 네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 보면은 예를 들면 이 자기소개서에서 귀사라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귀사는 쓰지 말아야 될 금기어 중에 하나입니다. 귀사는 쓰면 안 돼요. 예, 맞습니다. 예. 높임, 뭐 어떤 높임말로서 귀사를 쓰기도 하지만 귀사라는 용어는 차칫 서류 전형관이나 인사 담당자들에게 복사하기 플러스 붙여넣기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더 나아가서 만약 뭐뭐하게 된다면, 만약 입사 후 뭐뭐하게 된다면이라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이런 용어들 또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만약 떨어지면 어떨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정이 들어갈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고치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네. 입사 후 입사 후. 단호함을 강조할 수가 있죠. 그 귀사는 어떻게 얘기해줘? 귀사. 귀사는 회사 네임을 이름으로. 완전하게 풀 네임으로 완전하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좋아요. 네. 저도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직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직무 부문에 대해서 이제 써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실제 이제 저거 쓸 때 이제 재무 파트에 취업을 하면 처음에 무엇을 하게 되는지 잘 몰라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추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게 돼서 좀 저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몰라서 이도민 변명을 씨가 하네요, 일단. AICPA 자격 취득을 통해서 네. 회계 개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내용들은 잘 알고 있지만 회계 부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기능들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회계사들을 이제 코칭을 해보면 회계사들도 공통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회계 부서가 어떻게 업무가 나눠져 있고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면은 회계부서는 크게 기능을 나누면 4개 또는 5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재무회계, 그다음에 세무회계, 세무회계. 관리회계, 그다음에 자금관리, IR까지 이렇게 5기능을 나눌 수 있는데 이런 기능들이 각각의 회사의 특성 또는 상황에 따라서 3가지로도 묶여지기도 하고 2가지로 묶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더 나아가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면은 이런 5가지, 6가지 기능들 중에서 조직은 보통 회계팀 또는 회계 파트로 구성이 될 수가 있고요. 회계팀에서는 재무회계와 세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팀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의미하는데 즉 파이낸스인데 자금, 조달 그리고 여기다 덧붙여서 IR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회사 같은 경우에는 IR을 홍보부서에서 맡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회사 사정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또한 관리회계 주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팀이 있기도 합니다. 관리팀이라는 용어가 조금 더 보수적이라서 회사에서는 경영기획팀 또는 사업기획팀이라고 하긴 하는데 여기는 쉽게 말하면 경영계획, 매출 계획이라든지 손익을 어떻게 얼마까지 얻을 것이냐에 대한 경영 계획 및 실적 관리를 주로 하고 사업 이슈 분석을 통해서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주로 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군요. 예. 야, 그 부무 이게 또 나눠져 있네요. 이렇게 세무. 다양하네요, 굉장히. 예, 저도 이제 딱 뭐 한 가지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도미 씨 같은 경우는 그 자신의 어떤 직무에 대해서 지금 좀 뭐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직무를 또 이 하고 중에서. 싶으신지. 네. 예. 예, 저 이제 신입 사원으로서 이제 어떠한
직무를 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았고 그 전에는 입사후 포부 쓰면서 약간 전무 이사급들이나 수행할 수 있는 걸 이제 신입 사원으로서의 포부도 적기도 했었거든요. 네. 잘 몰라서 저는 이제 회계 재무로 시작해서 실무를 쌓은 다음에 이제 중장기에는 이제 기업의 자금 계획을 이제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직무에 대해서도 코칭을 네. 받으시고 나서 다시 한번 자기소개서가 수정이 됐을 텐데 네. 그건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합니다. 네. 한번 또 보죠.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회계 계정 하나하나 흐름 파악으로 정확한 재무제표 작성. 입사 후 초기에는 회계 계정 파악을 하겠습니다. 실무와 경험이 부족하지만 대학교 때 회계 전공 과목과 AI CPA를 통해 회계 이론은 알고 있습니다. 자, A의 계정 하나하나가 재무제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재빠르게 파악하겠습니다. A가 설정한 대손 충당금, 미수금, 매출 채권 같은 계정의 설정을 잘 파악하여 정확한 재무제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복싱으로 단련한 체력. 24살부터 복싱으로 체력을 키워왔습니다. 일하고 야근이 많은 회계 직무에서 체력은 필수 역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매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할 때 좋은 체력으로 실수 없이 잘 마감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귀사도 없어지고 뭐 대손 충당금 전문 용어가 전문 용어 막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섞였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복싱을 했어요. 그래요, 복싱도 돌쇠라고 그래서 했고. 미안해요. 형 때리지 마세요. 예. 근데 굉장히 좋아졌네요. 좋아지긴 했는데 일단 요거 고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예, 고치는데 이제 거의 일주일. 아우, 일주일 예, 오래 걸렸네요. 예. 오, 그래서 확 좋아진 거는 같아요. 대표님이 그래요. 보실 땐 어때요? 네. 근데 요것도 비포 투인 거 보니까 네. 완전본은 아닌가 봐요. 완성본은. 예, 저를 만나기 전에 이도민 씨가 한 10개 정도 지원을 해보고 그 이후에 조금 더 부족하다 해서 스스로 책을 보고 느껴서 쓴 자소서입니다. 네. 아. 예, 그래서 이제 뭐 내공 수준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초중급 정도가 될까요? 자, 그러면 이 자소서는 어느 정도 직무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좀 보이죠. 네. 초기 자소서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자, 일단 소제목을 작성했어요. 그래서 문장의 가독성이라든지 회계 관련 용어도 말씀하신 대로 넣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좀 더 생뚱맞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입사 후 포부에 들어가는데 복싱으로 단련된 체력이라고 해서 본인의 강점을 강조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 항목을 넣었냐 물어봤더니 회계 직무는 야근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어필하고 싶었다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언밸런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복싱으로서 다져진 체력이란 부분들은 오히려 강점 부분에 더 넣었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직무 내용을 좀 반영을 했지만 단기적인 재무회계에 대한 부분만을 강조를 했어요. 장기적인 목표가 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아직까지도 아쉬운 네. 점이 있다. 여기까지도 이제 이런 코칭을 받으시고 나서 또 완성한 자기소개서가 있잖아요. 네. 이번에는 완성본입니다. 그래요. 예. 뭐 그럴 것 같은데 이도민 씨가 직접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읽어주실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소개해 주세요. 자, 땡땡사에서의 CFO로 성장하겠습니다. 땡땡사 인재상에 부합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재무회계 전문가로 성장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EVA와 EBITA 등 재무지표를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춤으로써 땡땡사의 건강한 재무 구조를 구축하는 CFO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회계 실무와 세무 지식을 쌓아 나가겠습니다. 입사 후 단기적으로는 회계 계정 하나하나가 어떻게 재무제표에 나타나고 영향을 주는지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무 실무 경험을 쌓아서 세무 조정과 같은 실무 지식을 쌓고 KIFRS 연결 결산뿐 아니라 이전 가격 수립에도 영향을 나타내겠습니다. 네네. 둘째, 중기적으로는 회계 업무를 수행을 통해 체득한 원가 분석, 세무 지식들을 동료들과 함께 나눔 지식 경영을 실천할 것입니다.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복잡하고 지속적으로 변하는 회계, 세무 영역에서 전문성을 공유하는 땡땡사의 재무회계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아유, 이거 뭐 그래요. 네, 전문성이 그냥 팍팍 느껴집니다. 예, 물론 저는 못 알아듣습니다만은. 네, 근데 이제 너무 또 어렵게 한 거 아닐까요? 어때요? 아닙니다. 그 이도민 씨 같은 경우는 AI CPA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재무회계 직무는 전문성이 묻어나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딱 봤을 때 예. 제가 봤을 때 회계 직무로 전문가로서에 대한 그 전문 용어 키워드가 눈에 팍팍 들어오지 아유, 않습니까? 좋네. 예. 아,
그러니까 AICPA라는 또 자격증에 맞게 그렇죠. 전문성이 또 이렇게 묻어나야 되는군요. 네. 이동민 씨 이거 본인이 작성한 거 맞죠? 의심이 많아요, 우리가. 예, 제가 작성한 거 맞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제 우선 재무회계 분야에서 좀 보다 전문적인 임팩트가 있는 키워드를 뽑아주셨고 이제 재무회계 직무에서 처음에 이제 회계 직무를 시작해서 직무를 심화하거나 또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이제 커리어 패스를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터넷과 이제 대표님께서 주신 이제 보충 자료 등을 이제 보충 자료 등과 이제 직무 네. 기술서를 이제 분석해 보았고 또 재무회계 직무에서의 CDP 자료도 이제 참고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노력을 그렇군요. 많이 했네요.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우리가 아기곰이었는데 이제 예. 불곰이 됐어요. 예. 어떻습니까? 좋아진 대표님 것 의견은 이 포부 보니까. 포부가 초기에서 너무나 상투적인 초중장, 입사 후 초기, 그다음에 5년 후, 10년 후에 대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취업 준비생 모두 다 이런 패턴을 즐겨 사용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패턴의 변화를 했거든요. 두 갈식처럼 장기적인 비전을 먼저 딱 해주고 네. 그다음 초기, 중기로 이렇게 바꿨던 부분들도 있고요. 이제 전문 용어를 이제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본인이 그걸 알고 있다는 것을 대비하고 또 면접가서도 면접관이 이런 용어에 대해서 분명히 질문이 나올 거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자소서가 이제 조금씩 이제 완성돼 가고 있어요. 포부 부분 완성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 이동민 씨가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치 연장이 아닙니다. 연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월장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걸 다루실 계획이신지요? 이제 3회차죠. 이제 다음 주면? 예, 네. 다음 주가 이제 3회차인데 다음 주에는 1분 자기소개를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도민 씨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취업 준비생이 겪을 만한 그런 어려움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1분 자기소개 정말 중요하죠. 1분 안에 나를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지 또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고요. 네. 이도민 씨도 일주일 동안 앞으로 또 계속해서 또 코칭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커리어 101의 임기만 대표님 그리고 이도민 씨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